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때로 인생은 우리를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저기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저도 미스 코리아가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진행자가 된 것처럼요. 참, 말문이 딱 막히는데, 초반부터. 미스 코리아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아무튼, 인생은 우리 계획을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이 그렇게 인생의 서프라이즈를 경험하신 분이죠. 네, 폴 맥카트니, 클라우디아 슈퍼, 윌 스미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니콜 키드만, 제레미 아이언스, 안젤리나 졸리,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등. 이거 정말 셀 수 없는 유명한 스타들의 사진작가 김명중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열렬한 환영 감사드립니다. 네, 김명중입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직접 사진을 찍으신 분이 맞으신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정말 그분들 대신 정말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으나 제가 참아야 되겠죠? 참지 마세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을 직접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사진 작가입니다. 네. 사진을 일단 인물 사진을 주로 찍고, 근데 그 인물들이 좀 약간 많이 유명한 분들을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네. 일부러 그런 분들하고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원래는 영국에서 사진 기자, 신문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뜻하지 않은 길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참, 여러 스타들의 사진을 찍으셨는데, 네. 특히 가수 폴 맥카트니의 전속 작가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그분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 지가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 막 7년, 8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네. 그분 전에 같이 제가 있었던 클라이언트가 스파이스 걸스라고. 네. 요즘 영국에. 요즘 신세대들은 모르는 스파이스 걸스라는. 우린 알잖아요. 네, 저도 알죠. 네. 스파이스 걸스에 제가 투어 포토그래퍼로 한 2007년도에 일을 했고, 일을 하는 동안 이제 같이 일했던 영국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를 폴 맥카트니 팀에 소개를 시켜줬고, 네. 폴 맥카트니가 제 사진을 보고 좋아해서 그렇게 하나 둘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와, 그러면 투어 작가라면 네. 그룹이 네. 공연을 할 때마다 네. 그냥 돈도 안 내고 따라다니면서 네. 돈도 안 내고 돈을 받으시면서 돈을 받죠. 그렇죠. 네. 그걸 다 보시고 그냥 찍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 대단하시네요. 너무 재밌었을 것 예. 같아요. 네, 재밌어요. 이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티켓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굉장히 네. 특히 이렇게 프론트로 같은 경우는 몇천 불 이상 되는 티켓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프론트로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더 정말 앞에. 가까이서. 예. 그리고 그 뮤지션들이 저한테 돈을 내고 그렇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근데 금전적인 걸 떠나서 이제 모두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즐거운 음악을 듣고 공연을 맞아요. 바라보고 좀 해피한 일을 하는 거여 갖고, 네. 금전적인 것도 물론 해피하지만 그런데 일하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행복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셨겠어요. 남들은 정말 가까이 보기도 어려운 스타들을 바로 옆에서. 네. 예, 정말 또 팬들이 보는 모습뿐만 아니라 네. 뒷모습도 또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하는 모습, 또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촬영을 하죠. 네.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잠시 김명중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프로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명중. 장동건, 배용준, 서태지와 동갑인 1972년생.
서울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으나 몇 년 뒤 영화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 하지만 IMF와 시기가 맞물리는 바람에 유학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다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하다 보니 우연찮게 사진까지 찍게 된. 워낙 뭐든 열심히 하는 성격 덕분에 독학으로 사진을 파고들다 보니 영국 유명 잡지들의 MJ 킴이란 이름으로 사진들이 실리기 시작. 영국 포런 뉴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프레스 어소시에이션, 게리 이미지 등에서 보도 및 연예 전문 사진 기자로 활동.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터전을 LA로 옮겨오면서 8년째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안젤리나 졸리, 저스틴 팀벌레이크, 클라우디아 슈퍼 등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같이 작업하고 싶어하는 완소 사진작가로 부상. 쏟아지는 러브콜 덕분에 출장을 밥 먹듯 하게 되고 온갖 유혹이 넘치는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비결. 바로 하나님이라고 함. 어쩐지. 바쁜 와중에도 황량한 선교지에서의 사진작업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찍는 김명중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좀 뜻밖인데요. 사진을 전공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교 진학을 실패를 했어요. 대학교 네. 진학을 네. 실패를 하고 유학을 준비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갖고 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2, 3년 정도를 열심히 놀았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네. 놀고 그리고 무슨 패션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케이블 방송이 처음 시작돼 갖고서 비슷한 패션쇼 케이블 방송에 관련된 일을 좀 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뭐 뚜렷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일단 도피성 유학을 간 거였었는데 가서 영화나 무슨 방송 공부를 하면은 이제 연예인들하고 놀면서 좀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을 가실 때 네.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가신 거예요? 일단 영어를 배우고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갔는데 언어부터.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가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대학을 시작하고서 한 1, 2년 후에 바로 IMF가 터졌어요. 네. 네. 그래서 학교를 중단을 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더 이상 뒷바라지를 못하겠다. 왜냐면 그때 1파운드가 1,200원, 1,300원이었었는데 예. 이제 뭐 IMF가 터지고 나서 1파운드 3,500원 막 와, 그러니까 정말. 학업을 더 이상 뭐 돈을 집에서 받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해졌죠. 그렇네요. 예. 그러고서 그래서 취업 전선에. 그래서 취업 전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남들 놀 때 저도 놀아야 되는데 남들 놀 때 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몇 개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학생들 이제 취업하는 그런 그 학생 레터를 보고 이제 조그만 어떤 사진 에이전시에서 견습 사원을 구한다라는 걸 보고 네. 견습 사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사진을 이제 셀프로 이제 배웠죠. 네. 아니 그 사진이요. 네. 그 무슨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걸 독학으로 배운다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중단하기 전에 네. 영화에 관련된 이제 학과에 다녔었는데 네. 영화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그쵸,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만들죠. 네. 그러니까 영국에 유학 간 지도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 팀들하고 같이 이게 소통이 잘 안 그죠.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이제 같이 기본이 되니까 사진도 같이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사진 혼자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에 관련된 책을 사서 봤는데 이게 영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사진에 관련된 책을 공수를 해봐서 예. 한국 책을 보면서 네. 공부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책으로요. 네. 그럼 그 전에 영국에서 한국 교재로 공부한 유학까지 가셔서. 유학까지 가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사진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관심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네. 좀 이렇게 일찍 이렇게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술 담배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바쁘셨고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냥
하루하루 노는 거에 포커스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어갖고, 야, 너는 그러면 20대 후에 뭐 할 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갖고,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또 그때 나이는 또 그럴 수 있죠. 그 생각밖에 안 했었던 거죠. 네. 네. 자, 다시 흥미진진한 얘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플기 OX 퀴즈. 짜잔! 네,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오래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성경 질문이십니까? 아, 예, 전혀 아닙니다. 긴장을 좀 풀어도 되겠습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이거 답이 또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어린 시절에 모범생이었다. 그 O와 X 두 개 다인데요, 저. 그 어린 시절이 언제까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범생인 또 구분을 할수 적도 있으셨나 보죠? 그럼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아주 중학교 갈 때까지는 뭐 열심히 하는 아주 모범생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 열심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 노는 쪽으로. 노는 쪽으로. 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노는 그렇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를 쟤는 그때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또 지금 친구를 잘 만나서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O와 X가 공존합니다. 시절에 따라서. 네, 시절에 그렇게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의 아이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O.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나는 사진 말고도 관심 있는 것이 많다. X. 나는 낯을 가리는 편이다. O.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 몰랐다. 네. O. 네, 와, 절대 네. 몰랐다. 절대 몰랐어요. 그렇네요. 일단 어린 시절에 그 모범생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뭐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이렇게 가다가 네.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좀 반항을 하고 싶으셨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네.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넷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주말에만 부모님을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통제가 어려워졌던 거죠.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확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에 나의 아이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시고 네. 또 불량 청소년의 시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괜찮겠어요? 닮아도?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은 그 어떤 한 부분이라도 삶에서 버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놀고 했던 그런 파티, 어렸을 때 시작했던 파티 그런 문화가 경험이. 네. 제가 그 이쪽 외국에서 그 연예인들하고 작업하면서 굉장히 쉽게 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적응이 됐던 쉽게 부분, 되고. 적응이 쉽게 된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버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안에도 찾아보면은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치면은 거기서도 놓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 아이들이 저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네. 그렇게 좀 거기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말만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아이들을 더 선호할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온실 속에서 키우듯이. 그렇죠. 근데 세상은 또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살아보고 나면 네. 그게 다 정답이 아닌데, 그죠? 음. 맞아요. 그 나는 사진 말고도 관심 있는 것이 많다 해서 X라고 하셨어요. 네네. 정말 사진밖에는 뭐 다른 데는 관심이 없으세요? 원래 제가 술 그리고 뭐 여자 사진은 나중에 찾은 거고 영화 뭐 보는 거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뭐 스포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좋아하지를 않았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경험을 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접해보지도 시도도 많이 안 네. 해봤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같이 이제 키우다 보니까 사진 찍고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기도 바쁘거든요. 네. 근데 취미는 골프를 치는 게 취미인데 네.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하루가 거의 풀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또 뺏기니까. 네, 그러니까 예. 다른 거를 그 새롭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접하고자 하는 욕망도 별로 네.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사진 잠깐씩 좀 비추셨는데 네. 뭐 영화나 네, 영화도 네.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보이기도 네, 하는데. 네. 원래 영화 감독이 꿈이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 작가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갔으니까 온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좀 이렇게 좋은 영화 보면 가슴이 많이 뛰어요. 네. 그 어떤 영상을 잡는다는 면에서는 되게 비슷한 네, 면이 그렇죠.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사진은 이제 한 장의 사진 갖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그 한 장의 사진이 수만 장에 붙여서 이제 스토리를 스토리를 텔링 만들어가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아. 갈망도 되게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사진에도 이렇게 스토리가 드러나는 사진을 또 찍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그죠? 되게 좋아해요. 예, 예. 네. 자, 다음 질문에 나는 낯을 가리는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지금 네. 굉장히 뭐 활달하시고 스타일이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어떻게 되게 낯을 아웃고잉이신 가리세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질문에서 사진 말고 좋아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시작을 하면은 확 하는데 네. 다른 걸 다른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걸 새로운 걸 열어나가는 예, 그걸 주저하는 스타일 네.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도 일단 만나서 시작을 하면은 괜찮은데 네. 그것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그 장소에 나를 내보내기까지가 네. 아, 정말 나가야 아, 돼.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네, 또 얘기 얘기하고 풀어나가고. 해야 돼. 네. 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나가. 그럼 내가 나가죠. 네. 그럼 또 나가서 또 시작하면 괜찮은데. 네. 근데 그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그런 좀 약간 발동 걸리는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직업이 새로운 사람 계속 만나서 네, 네. 사진 찍으시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건 직업이라서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건 일단 제가 발동을 막 준비를 해놓고서 딱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투적인 자세가 예, 돼 그는 이제 있는 옵션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내가 아유 안 나가도 돼 그게 안 되니까. 그쵸. 네, 예. 네. 맞아요. 사진이 특히나 이제 인물 사진을 찍으시면 뭐 풍경 사진이라면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아무거나 대고 찍는 거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인물 사진은 그 인물과의 뭔가 좀 교감이 있어야 네, 작품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얘기도 계속 하시고 그래야 될 네, 텐데. 네. 그런 이제- 면도 처음 만났으면 처음에는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네. 일단 외국에서 이제 사진을 시작을 했으니까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칭찬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네. 가장 쉽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사진을 찍으니까 눈썰미는 좀 있으니까 그쵸. 사람을 네. 만나면은 일단 그 사람을 스캔을 좀 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좋아하는 저 사람이 팔찌를 좋아하는 사람 같다 또는 뭐 이렇게 귀걸이를 좋아하는 사람 같다 그런 식으로 좀 스캔을 나름대로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게 되게 이제 좀 먹히죠.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 그래서 칭찬은 만국 공용어라고. 그래서 영어가 그게 많이 잘 안 돼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가 아 이게 좋구나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예. 그 항상 예쁘다는 멋지다, 그런 예쁘다 이런 칭찬 듣는 스타들한테도 그게 먹힌나 보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한테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줘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잘 들을수록 사실 뭐 좋은 얘기긴 그렇죠. 하니까. 예. 네. 그 스타들은 또 계속 네. 또 리마인드를 받는 거니까 네. 그죠?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나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 뭐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진짜 절대 몰랐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공에 대해서 좀 사실 그 얘기 몇 가지를 좀 측면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한 그냥 성공이라는 거는 직업적인 성공에 대해서 네.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보편적인 직업적인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는 얼마 전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런던에서 LA로 이사를 와갖고 그 컨버러블을 사서 네. 그걸 타고 다녀요. 네. 근데 하루는 제가 그 PCH 퍼시피코스 하이웨이를 뚜껑을 딱 열고 그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으면서 네.
석양이 칙 지는 거를 와.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참 어렸을 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혹시 어떤 사람이 미래에서 와서 명중아, 네가 15년, 한 20년 후에 캘리포니아 그 산타모니카라는 곳에서 멋진 오픈카를 타고 네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막 운전하고 다닐 거야. 그리고 네가 막 그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일을 하면서 라는 얘기를 누가 했으면은 저는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미래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니, 쉽지 않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제 인생에서 제가 뭐 책을 그러니까 공상 소설을 써도 예측 못했을 만한 일이 좀 네.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가 직업적인 성공이고 네. 개인적인 성공은 삶의 성공은 직업적인 성공과는 약간 별개라고 보거든요. 네. 성공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네.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빠, 엄마 그리고 따라오는 아이들 네. 그리고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뭐 그냥 편안한 집 그리고 굶지 않을 수 있는 뭐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내가 막 원하지 갈망하지 않고도 채워지는 어느 네. 정도 그런 일이 충족되는 삶. 그거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집에서 살건 네. 어떤 차를 타는 거가 그 성공이 아니고 네.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가 성공이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 네. 집사람, 네. 내가 하는 직업,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지금 성공 중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짧은 질문인데도 너무 네. 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사진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네.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영국으로 처음에 유학을 가셨는데, 네. 뭐,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또 어떻게 가게 되셨고, 또 그렇게 쉽게 집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했나 봐요. 그게 좀 약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코미디 각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고등학교를 제가 외고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부잣집 친구들이 되게 좀 많았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었는데 부잣집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뭐 외국 가고 유학 가고 그런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대학은 내가 떨어져 놓고서 괜히 부모님한테 유학 보내달라고 이제 때를 쓰기 네. 시작을 한 건데, 예. 근데 부모님도 이제 이제 아들 하나고 누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고 하니까 제가 저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뉴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으로도 더 네.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영화나 뭐 방송을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뉴욕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유학원을 통해서 네. 뉴욕에 있는 랭귀지 스쿨 그 I-20 폼을 받아서 네. 대사관에 가서 네.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다 서류를 준비해 네. 갖고. 근데 떨어진 거예요, 인터뷰에서. 네. 근데 그 인터뷰하신 분이 너 왜 떨어졌는지 아니?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넌 남자애가 왜 여자 기숙사 학교 I-20 폼을 받아갖고서 지구를 내면 어떡하니? 그런 거예요? 유학원 자체가 좀 약간 아. 새로 신설된 유학원이 잘 갖고 몰라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다시 준비하려면 또 몇 개월 걸리고. 네. 예. 근데 또 어린 마음에 막 가고 싶어서 막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대했었는데. 네. 그래서 집에다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친구가 이제 영국에는 비자를 공항에서 받는다. 네. 쉽게 간다. 네. 그래? 그래서 집에다 얘기도 안 하고 표를 런던행으로 바꿔서 어머. 그냥 떠날게요. 그리고 런던으로 떠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예. 미국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간 건 얘기하고 아니죠? 예. 가족들은 집에 뉴욕으로 전화해서 가는 줄 알까? 런던에서 도착해서 너 런던에 왜 가 있니? 그렇게 해서 제가 뉴욕을 안 가고 런던을 가는 건데,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 됐죠. 그렇네요. 근데 그러네요. 런던에는 아무 거처나 뭐 유학원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 하나가 저보다 먼저 1년 전 정도 먼저 유학을 미리 이제 예, 글로 간 와라.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았죠. 예.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이렇게 IMF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으셨을 테고,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가서 이제 제가 목표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으니까 네. 일단 집에서 한 달치 용돈을 보내주면 그 용돈을 한 2, 3일 만에 다 써요. 술 마시면. 네. 어머나. 그것도 그나마 또 외국 뭐, 친구들은 없으니까 외국 친구들하고 그죠, 만날 친구들이 없으니까 예. 한국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네. 또 비싸겠잖아요, 한국 술집. 그러면 한 달치 용돈이 한 2, 3일이면 끝나는 거. 그러면 나머지 27일은 방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장도. 아니, 술을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외로워서 그러셨던 거예요? 다였던 것 같아요. 예. 다. 그 전부터 술은 좀 왜냐면 하셨었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많이 먹을 때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막 놀던 가닥은 있는데 네. 영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또 돈도 받쳐주지도 않고 그랬던 게 되게 힘들었었지. 네. 뭐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건 별로 아니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이제 에이전시에서 통해서 이제 이제 그 사진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곤 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식당에서 그 웨이팅 스타프로도 일을 해보고 주방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팅 스타프로 일하고 되게 고급 타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두 군데 다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만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는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네.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웨이터로 일할 때는 웨이팅 스타프 일을 열심히 했고, 예. 그리고 주방에서 일할 때는 주방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예. 그렇게 어떤 뭐든지 간에 닥친 거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성실을, 근데 그게 제 앞에 술과 그게 있으면 거기에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을 모든 방면에 다 성실을. 네. 눈앞에 있는 것에. 눈앞에 있는 주어진 것에, 게 있으면. 주어진 것에. 예. 그러면은 그 신앙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이제 런던을 유학을 가서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그렇게 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런던에. 네. 그래서 그럼 한국 술 친구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시내에 런던 시내 한인교회라고 시내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 집에서 가장 반경에서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술 친구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 술 친구를 가지고 그랬죠. 술 친구 찾아서 그 교회를 제가 간 게 교회 간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은 들어봤는데 특이하시네요. 가장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됐고 근데 이제 첫날 가서 딱 앉았는데 뭐 새로 오셨어요 뭐 좀 쓰세요. 근데 쓰기도 싫고 이름도 막 다른 거 쓰고 생년월일도 다른 거 써놓고 난 당연히 다시 안 올 거니까. 예. 그리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 교회 안에서 교회도 교인 한 50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조그매요. 근데 거기 한 선글라스 딱 끼고 코트 입고 목도리 하고 맨 뒤에 앉아갖고 팔짱 끼고 앉아서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설교 한 40분 50분을 처음 들은 거였거든요. 교회 설교를. 네. 근데 뭐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듣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술 친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가게 되고. 네. 이 얘기가 무슨 한국에서는 얘기지? 교회를 안 다니셨던 거죠. 안 다녔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해서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제사도 좀 이렇게 좀 세게 지내시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때는 그래서 교회하고는 이렇게 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게 계속 귀 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네. 그 다니시면서 사역도 하셨다고. 찬양 사역. 찬양 사역 했죠. 네. 네. 찬양 사역 했습니다. 뭐 그냥 술 친구 구하러 가셨다가 깊이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네. 제가 그랬잖아요. 뭐든지 이제 하면은 열심히 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가 되게 궁금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 이제 같이 들으면서 목사님 사택에서 성경 이해하기 공부도 했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쫓아가게 된 거예요. 네. 듣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간 거예요. 거기. 참.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한 2, 3년 정도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는데 저희 이제 그때
찬양이란 걸 처음 이제 접하는 때였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찬양을 듣는 게. 근데 저희 그 학생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던 그 집사님 내외가 이제 그 유학을 다 끝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거를 형제 이걸 좀 부탁해 하고 가시는데 그냥 저는 뭐 그냥 네 했어요. 네. 근데 그 제 생각에 그분이 제가 아마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뭐 기타를 잘 치거나 좀 제가 옛날 머리가 좀 길었었거든요. 락커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지. 근데 제가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못하고 음악적 재능 제로거든요. 근데 그냥 시키시니까 예 하고서 시작을 한 게 한 10년을 했어요. 그렇게요? 네. 그럼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죠. 재능도 열심히. 또 열심히. 네. 근데 그렇게 근데 되게 좋아했어요. 찬양 인도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이제 찬양도 열심히 듣고 막 했는데. 그렇죠. 찬양을 내가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도하는 건 또 더 어렵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빌려주면 예전에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인상을 쓰고 미간을 인상 팍 찌푸리고 코드를 잡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과관이었겠죠. 근데 하루는 제가 그렇게 찬양인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칭찬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 다른 이제 목사님들한테 칭찬도 듣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는데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좀 저를 비록 작은 교회지만 찬양인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키실 계획이 있으셨으면 노래를 잘하게 하시든가 뭐 음악적 재능 뭐 이렇게 뭐 피아노를 치게 하시고 이렇게 좀 기타를 그런 걸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좀 응답 받은 게 좀 찡한 응답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은 그래 네가 음악적 재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나만 의지하잖아. 그렇죠. 네가 만약에 노래를 잘했거나 음악을 잘 다뤘으면 악기를 잘 다뤘으면은 네가 너를 의지했을 텐데 네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나만 의지하잖아라는 음성을 딱 듣고서 너무 멋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어떤 그런 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고 이것도 역시 부족한 것도 감사구나 역시. 그랬었겠네요, 진짜. 또 그러면서 또 내가 한결 또 영적으로 또 성숙해지는.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때 만나신 거예요? 그렇지. 또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또 보완을 해주시네요. 네, 열심히 하셨는지 이제 한 방에 이해가 되네요. 네, 교회 가면은 아내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진을 처음에 이제 접하시게 되신 게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견습사원으로. 그럼 이게 정말 어떻게 사진을 탁 만나고 나니까 불꽃이 팍 튀든가요? 일단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좀 지나서 이제 사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나서 돌아가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사진기가 내 손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거였었고 그때 제 손에 뭐 망치가 있었으면 좋은 대장장이가 됐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향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런던에서 그 생존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툴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진과 저와 뭐 이렇게 제가 사진에 대한 뛰어난 뭐 재능이 있거나 막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걸 꿈을 갖고 준비해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을 다시 열심히 했던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제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와, 너는 다른 사람보다 참 사진을 틀리게 찍는구나. 그랬던 건 아니었었고, 그냥 여러 사진 기자들 틈에서 저도 그냥 한 사진 기자로 이렇게 어깨 싸움 하면서 찍었던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슨 꿈이나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오랫동안 준비해서 또 멋진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주신 작은 것 그거를 소중히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소중히 수행을 할 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떤 위대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보석으로.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크고 위대한 걸 처음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가까운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게 어떤 정답일 수도 있고 또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 사진 에이전시에서 견습 사원을 뽑았을 때 그 견습 사원은 하는 일이 뭐였나요? 그때 이제 그 사진 에이전시 자체가 그 법원 안에 있는 사진 에이전시였는데, 네. 그러니까 법원, 중앙범죄법원과 그리고 그 영국 대법원의 사건들을 취재하는 그 에이전시인데, 큰 사건들의 피의자나 무슨 뭐 가해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신문사에 이제 제공하는 일이었었는데 네. 굉장히 작은 규모였었고 견습 사원으로 3명이 시작을 했어요. 저 말고 네. 영국인 2명. 그래서 3명이 시작을 해서 2명을 뽑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뭐 하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진을 그 법원 밖에서 찍어서 사진을 스캔을 해서 그 사진을 그 신문사에 전달하는, 제공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참 그래도 뭐 계속 찍어야 될 일이니까 연습은 많이 됐겠네요. 그렇죠. 연습도 많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다른 좀 큰 신문사로 스카웃이 돼갖고서 옮겨갔는데, 네. 이제 영국 4대 일간지에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신문사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일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루는 사건들을 굉장히 큰 프로파일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데,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글 신문사는 쓰는 분들. 글 쓰는 네, 기자들이 네. 다 각각 이제 그 코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적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네. 코트에. 네. 법원에 들어가면은 그 영국 법원 그 가발, 하얀색 가발 이렇게 막 그렇죠. 아주 댄 귀족처럼. 예, 네. 하고 막 롭 입고 막 이렇게 영국 영어 써가면서 막 법정 영어 써가면서 거기서 제가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